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청주 강서 예비군 훈련장은 청주에 남은 몇 안 되는 금싸라기 땅으로 청주시가 국방부로부터 사들여 기묘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CJB도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청주시가 여러 개 부서가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뭉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 자세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청주시의회 정례의 자리에서 나온 5분 자유 발언입니다. 청주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시민을 위해 대규모의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등 매우 소중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할 공간입니다. 이 활용 방안을 찾는 첫 단계는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토지 매입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미 지난 8월 청주시에 공문을 보내 매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 계획이 있다며 해당 부지를 적시했고 청주시가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입을 원하면 연락을 달라며 먼저 손을 내미는 의사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공문은 그냥 캐비닛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당시 국방부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공동주택과, 해당 구청까지 여러 부서에 공문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공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들이 모여 그 흔한 회의나 검토 보고도 하지 않았고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인사철로 뒤숭숭한 분위기였다고 하지만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게 시청 내부의 중론입니다. 옛 강서 예비군 훈련장은 17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의 교통의 유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 청주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간 개발업자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청주시에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 일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충청북도가 이번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활주로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출범한 민관정위원회는 충북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활주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164만 도민들의 공통의 현안이며 타협의 대상도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현재 청주공항은 활주로 2개 중 하나를 공군 17 전투비행단과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주공항 여객기가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는 0.5개인 셈입니다. 지난 10월 말에는 그나마 시간당 민항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횟수, 이른바 슬롯이 확대됐습니다. 주중 6, 7회에서 7, 8회로, 주말은 7회에서 8회로 각각 1회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하나를 공군과 함께 쓰고 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새로운 비상을 위하여! 도내 지자체와 의회, 대학,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출범한 민관정위원회는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충북의 100년 대기가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군 공항으로서 열악한 시설에 더 많은 이용객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올해 역대 최다인 370만 명이 이용하고 내년 3월까지 국제 누선이 17개로 늘었지만 대형 항공기 한 대가 뜰 수 없는 모자라고 짧은 활주로로는 청주공항의 비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주대학 외 3개 대학은 공항 활주로가 없어서 학생들이 조종 연습을 저 밑에 무안공항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가 2028년까지 F-35 전투기를 20대 더 추가 배치하기로 한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소음과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충북 도민들에게 활주로 신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충청도민들이 돈을 걷어서라도 우리 활주로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관정위원회는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여야 정치권에 내년 총선의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부수 법안에 지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6년 동안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1%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매년 7억 원가량 줄어 시도교육청 재정난이 심화되고 시도 간 교육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충북교육청 고위직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자로 3급 부이사관과 4급 서기관 8명이 공로 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서기관 이상 9자리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규모 인사로 충북교육청은 그동안 쌓였던 인사 적체 해소와 함께 여성 공무원의 고위직 기용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북은 지난 7월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K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충북의 2차 전지 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조명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2030년 리튬 2차 전지 세계 최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 K배터리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고용량 리튬 2차 전지의 초격자 기술을 확보해 7년 후 매출 196조 원, 부가가치 51조 원, 고용 14만 명을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오창 과학산업단지 등 인근 4개 산단 1,400만 제곱미터를 상호 유기적인 2차 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 특화단지로 우수 인력과 연구시설이 있는 수도권과 소부장 기업이 위치한 각 지역을 연계해 2차 전지 산업을 주도한다는 전략입니다. 추격자 기술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1위가 아니라 R&D의 거점으로서 좀 거듭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거점으로서 글로벌 R&D 클러스터를 저희 도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충북의 배터리 산업의 초격자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 토론자들은 미래 배터리 산업으로 고효율의 전고체 배터리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리튬 황전지의 연구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우리 2차 전지 산업의 약점과 위협은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와 중국 기업의 거센 추격이며 글로벌 수요 증가와 탁월한 제조 능력은 기회와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단연간의 이제 숙련된 그 노하우, 이제 그 연구 개발 결과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중요한데 이곳 청주가 맨 처음에 이 2차 전지 사업이 이제 시작된 이제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이번 포럼에서는 충북의 발전 전략으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원료 확보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 지원, 배터리 구조 혁신,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확보 등을 제안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이 복지 안전망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노인,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의 복지 정책이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살피는 현장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청주시에 찾아가는 복지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주민센터에서 나온 간호직 공무원이 79살 할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몸이 불편해 외출이 힘든 할아버지에게 일주일 동안 별일은 없었는지 병원 진료는 받았는지 등 살뜰하게 안부를 묻고 혈압 체크를 비롯해 심박수와 혈당까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잘 있는지 병이 진전이 되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잘 해주셔요. 분들이. 천사예요, 저분들은. 청주시는 올해부터 33개 읍과 동지역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해 기존 복지 대상 가정뿐 아니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의료복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봄 사각지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 1,200여 명이 1,400여 건의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로 저희는 간호직이다 보니까 복지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로 지금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1:1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직 공무원뿐 아니라 전기 검침원이나 집배원들도 취약계층을 살핍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면서 요금이 밀리거나 사용량이 급변하는 가구를 점검해 위험 신호가 있는지 지자체에 알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208가구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돼 즉각 가정 방문을 통한 재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민관과 함께 협력하면서 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대책도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홀로 고독사나 이런 거 하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살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더 혹독한 계절.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복지에 답이 있을 겁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3%대를 기록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충북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55로 1년 전보다 3.3% 올랐으며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 3%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선과일이 26%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신선채소는 9.1%, 신선수산물은 5.2%가 올랐습니다. 충청북도의 도정이 잇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에 이어 9월에는 청년 친화 우수 광역자치단체 정책 대상을 수상했고 지난달에는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상과 올해의 SNS 유튜브 대상 3년 연속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생기고 사라지는 카페들 속에 자신만의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지역의 카페들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인테리어와 메뉴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안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주 목계나루 인근에 자리한 대형 규모의 카페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화려한 조명 아래 자동차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자동차 핸들과 계기판은 인테리어 소품이 됐고 손님들은 타이어로 만든 탁자와 자동차 의자에서 다과를 즐깁니다. 여기는 자동차에 관해서는 전부 다 나온 것 같아요. 부품서부터 실질적으로 운행했던 차도 있고 애기들이 많이 좋아해요. 일제시대 연초 집화장으로 사용하던 장소가 클래식 자동차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카페 안팎에 정차돼 있는 클래식카만 100여 대. 10년 정도 수집한 차량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어 구축한 공간인데 차를 관심사로 둔 사람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어디서 고치느냐, 요건 어떻게 수리했냐, 기타 등등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또 다른 차종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서 그런 부분도 질문도 하시고 또 어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요청도 하고. 충주시 연수동의 한 카페는 건강과 다이어트를 특화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버터 대신 단백질 파우더를 넣은 도넛과 콜라겐, 비타민 음료를 직접 만들어 판매합니다. 매장 한켠에선 반신욕과 함께 다과도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는 다이어트를 원하기도 했고 또 면역력이 좋은 식품을 좀 찾다 보니까 간편하게 먹으면서 면역력도 올릴 수 있고 다이어트도 되고. 운동량이 적은 현대인들을 생각해 만든 메뉴였지만 지금은 성장기 아이부터 건강식을 찾는 노년층까지 남녀노소가 찾고 있습니다. 유가 좀 안 좋아서 굉장히 음식을 좀 가려 먹는 편이에요. 빵도 좀 베이커리 그런 것도 뭐 버터 이런 거 안 들어간 거 먹고 담백해서 맛있어요. 대한민국 카페 10만 개 시대. 차별화된 콘셉트와 특색 있는 메뉴로 지역 카페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단양 군민의 삶의 만족도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양군이 2023년 단양군 사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복지수는 전년보다 오른 6.17점, 걱정지수는 전년보다 낮은 4.16점을 기록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47.6%로 가장 높았고 청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취업 상담 알선이 34.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단양군 내 960개 표본 가구에 만 1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 실 증정식이 대한결핵협회 충북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도내 쌀 모금 목표액은 7,500만 원으로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동화 작품으로 시를 제작해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실 모금액은 결핵 환자 발견과 지원, 인식 개선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집회 중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충북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충북도청 앞에서 회원 30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집회를 하던 중 신고 범위를 벗어나 차도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